안녕하세요. 헤어 그 이상의 가치 JD뷰티 김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이것이 남자 커트단 최재영입니다. 오늘 제가 최재영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과 만나게 돼 정말 설레고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. 저희가 만난 이유는 남자 커트와 여자 커트의 차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또 인사이트 얻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. 바버만의 특징이 있는 살아있는 그런 커트를 배웠었어요. 그렇게 커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여자 커트와 남자 커트의 한 끗 다른 그 작은 차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이 한번 얘기해 보는 거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래서 남자 커트와 여자 커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일단 남자랑 여자는 체형부터 다르잖아요. 멋있는 부분이 잘 드러나도록 디자이너가 그 사람의 그것을 끌어내주는 게 디자이너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 커트와 남자 커트의 차이점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어떤 걸 우리가 더 잘 끌어내주면 좋을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저는 원장님께도 듣고 싶어요. 본론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형태의 차이다. 그렇죠. 그 형태를 어디에 기초를 두고 머리를 자르느냐의 문제인데 남성을 더 남성다워 보이게 하고 여성을 더 아름다운 여성으로 그렇죠. 보이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형태가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아주 짧은 머리라고 하더라도 더욱더 여성스럽게 만들어주고 끌어낼 수 있다고 그쵸? 생각하거든요. 남자는 목도 더 굵고 뭔가 어깨도 좀 넓고 이래야 굉장히 더 멋진 느낌이 드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더 길고 가늘 때 더 여성스러운 목선이 드러날 때 예쁘기 때문에 곡선의 미가 살아나는 그런 이미지가 잘 어울리고 그게 여성성을 끌어내준다고 생각하는. 근데 저희는 베이스가 다 사순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사순 베이스에 보면 신체적 특성에 기초해서 남성의 스타일과 여성의 스타일은 달라질 수 그렇죠.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형태의 라운드가 여성에게 더 잘 어울리고 스퀘어가 남성에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조건 그렇게 잘라야 된다는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. 그렇게 했을 때 여성의 신체적 특성인 굴곡과 곡선이 헤어에도 그대로 드러났을 때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이야기인 거고, 남성은 똑같은 개념으로 직선과 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스퀘어 기초를 두고 머리를 잘라주면 더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, 남자 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외형적인 실루엣 그리고 윤곽선. 그 외형적인 실루엣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, 윤곽선은 피부와 모발이나 있는 이 경계선을 어떻게 정리해 주느냐,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남자들은 언제 머리를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냐면 이 윤곽선에 있는 머리가 지저분하게 자라났을 때 나 머리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, 여자들은 언제 머리를 잘라야 되겠다고 생각하죠? 여자들은 남자보다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어요. 감정적인 이유로도.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네네, 감정적인 이유로도 정말 작은 차이지만 변화를 원할 때가 있고요. 그리고 길이는 정말 같은데 그 길이 안에서 이게 너무 어려워. 그렇죠. 길이가 같지만 그 길이 안에서 어떻게 형태를 바꿔주냐, 어떻게 질감과 양감을 그러니까 잘랐는데 자른 것 같지 않은 자르는 머리. 그렇죠. 이게 진짜 여자 커트는 이게 기술적인 접근보다 감성적인 접근이 더 많은 반면 남성 커트는 감성적인 접근보다 이성적인 접근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 형태의 미세한 차이들을 말로는 표현할 수는 없어요, 남자들은. 하지만 느낌은 알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느끼는 거지.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분의 얘기를 듣는 것, 경청하는 걸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, 그리고 나서 그분의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일 많이 여쭤보는 편인데, JD뷰티에서 항상 인사드릴 때 헤어 그 이상의 가치 JD뷰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헤어 디자이너일세서 머리의 모양만이 그 헤어 스타일이 아니에요. 그 고객을 만나고 그리고 그 고객의 스타일을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만들어주고, 그 사람의 중요한 순간에 저의 그 헤어스타일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직업이 미용사이기 때문에, 미용사는 사실은 단순한 테크니션이라는 마인드를 버려야지. 허쉬컷 유행한다, 뭐 우르르 가서 허쉬컷 배우고. 네.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. 근데 왜 괜찮다고 생각하냐면 본질은 그게 아니라면서 10%가 테크닉이고 90%가 심리학인데
심리학이니까요. 왜냐하면 고객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것, 그 마음을 알아라. 그럼요. 그 마음도 알아야 하고요. 모양을 만드는 스타일을 알려주는 교육, 그것도 저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. 하지만 또 근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스타일을 그대로 하긴 했지만 고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. 디자이너가 지금 고객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감성을 심리학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제가 뭔가 추구하는 디자인만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고객한테 계속 그거를 주입하는 것은 그 고객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접근하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보통 남자들이 미용실을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를 물어보면 일단은 집이랑 가까운 곳, 머리를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눈앞에 보이는 미용실.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야 머리 어디서 잘라야 돼? 라고 물어보겠죠, 주변에. 그렇게 검증된 곳을 가겠죠.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SNS를 많이 찾아보겠죠. 근데 SNS를 많이 찾아보는 사람들은 한 10%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. 어린 친구들일수록 관심도 높겠죠. 전체 남성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정말 20%도 안 되는 사람들만 트렌디함을 찾아다니지 전체 나머지 80%는 머리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, 사실. 그 관심 없는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정말로 잘 자르는 곳에서 머리를 잘랐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실루엣, 외형의 실루엣과 윤곽선을 정말 잘 표현해 주는 곳을 간다면 와 머리가 이렇게도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맛에 빠져서 절대 아무 때나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. 거기까지 가기가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. 허리까지 가는 긴 머리인데 뭐 클리퍼 웍까지 하진 않더라도 정말 숏커트 정도로 원하시는 분들이 오세요. 무섭죠. 왜냐면 오늘의 감정과 내일의 감정을 뗄 수 없으니까. 그래서 여쭤봐요. 그러면 그렇게 자르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. 그래서 이유를 들어봐서 그 이유가 맞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냥 과감하게 잘라드려요. 근데 과감하게 잘라드리는데 잘라드릴 때도 여자 머리도 마찬가지예요. 투블럭을 하고 나오는 그런 셀럽들도 있잖아요. 남성스럽지 않아요. 여성스러움을 유지하면서 쿨함을 가지거든요. 그 경계선을 잘 찾아줘야 되고 그리고 그 쿨함의 그런 이미지가 그분의 직업이라던가 아니면 그분이 뭐 예를 들어 입고 다니는 옷 스타일이라던가 그런 것들과도 어울리면 저는 바로 그렇게 해드려요.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다른 대안, 조금 뭐 짧지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라던가 그런 스타일을 좀 보여드리면서 조금 다른 쪽의 디자인을 보고 마음을 조금 더 정리할 그런 시간? 그런 상담의 시간이 필요하죠. 왜 그렇게 자르려고 하는지를 먼저 물어봐요. 그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분한테 왜 이걸 원하냐라고 먼저 물어봐요. 저는 모든 고객들한테 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진을 들고 왔을 때 왜 이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? 라는 질문을 먼저 해요. 우회적으로 대놓고 질문하지 않고 내가 보는 관점과 그분이 보는 관점은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. 그분은 그 사진의 텍스처가 좋아서 가지고 온 거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그 텍스처보다는 길이를 먼저 판단할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러다 보면 결과물은 분명히 만족스럽지 못할 거고 그 고객도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을 거고 나도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을 거고 고객이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가장 흔한 핑계로 지가 이렇게 잘라달라고 해놓고 잘라줬는데 지가 마음에 안 든대. 그는 고객을 탓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, 사실. 그 마음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한 제 잘못인 거죠. 저도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그런 실수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 사진을 가져왔고 왜 이렇게 자르고 싶어 하냐는 이유를 먼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. 그러고 나서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식적인 기준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잘라드리죠. 반대로 남자인데 긴 머리 남자들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여자 머리 같아 보이면 또 안 되잖아요. 그쵸? 그때는 남자 머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게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 단발머리 같은 단발머리임에도 남자 같은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차이가 있거든요.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긴 머리 남자들이 많이 와요. 저 매장에는, 저 바버샵에는. 제가 긴 머리 스타일을 많이 올려놨어. 그걸 보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. 미용실 가면 너무 여자 머리 같아 보여서 어디 가서 잘라야 될지 모르겠다. 이 긴 머리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아무것도 아니거든요. 진짜 간단한 차이. 그 섹션만 다르게 나누면 다 끝나거든요. 그러면 다른 느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 여성의 아름다운 어떤 쉐입을 더 강조해주면서
짧지만 여자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커트를 해야 하는데 플랫하게 한다거나 이 백사이드 부분에 모량도 많고 이런데 결과적으로는 볼륨이 쌓여야 될 곳과 무게가 제거돼야 될 부분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서 아무리 짧아도 여성스러운 선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여성스러운 선을 쿨함과 그 다음에 남성적인 것과 그 여성적인 것에 그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커트를 하고 나서 여자 같아졌다라고 말씀하실 때 대부분은 선에 흐르는 말 그대로 흐름, 그 흐름이 러프하냐 아니면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섬세한 선이 흐름이 있느냐, 그 차이와 볼륨이 어딘가 쌓이고 어디가 슬림해야 목선이 더 가늘고 얼굴형이 조금 더 작아 보이는 그런 숏컷을 할 수 있느냐, 이 차이로 여자 숏컷과 남자 숏컷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다양한 욕구들이 그럼요. 반영되는 시장이 형성되는 그렇죠. 거죠.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잘 헤아려주고 그렇죠. 그거를 우리는 단지 헤어로 표현해 주느냐, 그럼요. 이게 문제더라고요. 그 사람을 이해하는 디자인.